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6번까지 문제를 풀었네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17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0.050 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량에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3번이죠. 그죠?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두 개로. 하나는 이렇게 되었죠. 그죠? 따뜻하면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죠. 그죠? 이때 여기는 최소가 0.1이죠. 여기는 최소가 1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 그럼 여기는 0.05니까 0.1보다 적잖아요. 따라서 0.1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토지의 등록 및 지적 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보니까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두 번째, 지역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발생한 때는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그죠?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 3번에 지역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 이 시험 문제 있잖아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가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4번에 합병, 이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는 지적 청량을 하여 틀렸죠. 그죠?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네 개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리사 실향문수 구청장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회 시험에 낼 때는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아니면 뭐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몽땅 묶어서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하나는 지번에서 내고 하나는 면적에서 내고 하나는 지적 공부에서 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9번입니다. 그죠? 19번에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면 토지의 표시 나오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지금까지 면적을 공부했고 이제는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1번에 보니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여러분들 이 보기 1번은 해마다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죠. 하나는 도면상의 경계는 선으로 표시를 하고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장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X죠. 그죠?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수이죠. 그죠?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 이 표현은 없죠. 그러면 2번은 틀렸네요. 그죠? 자, 3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건축물에 걸리게, 여러분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되는 예외 4가지가 있죠. 그럼 그 예외 4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할 수 있어요.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할 수 있어요. 판결서를 들고 가면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5가 되네요. 그죠? 4번에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여러분들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할이고, 분할을 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청량을 할 때는 그러면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그는 당연히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결정한다. 오죠.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계 결정의 기준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세,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으로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이네요. 지금 이제 이게 바로 나오죠. 그죠? 경계는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처음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오죠.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은 하단부가 틀렸죠. 그죠? 바깥쪽 어깨죠. 바깥쪽 어깨 틀렸어요. 3번에 도로구개 등의 토지의 절토는 바깥쪽 어깨 틀렸죠. 그죠? 그 바깥쪽 어깨는 여기에 속하는 거지. 도로구개 등의 토지의 절토는 상단부가 경계죠. 상단부 틀렸어요. 4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소가 틀렸죠. 최소가 아니고 최대. 최소가 틀렸죠. 최대. 그래서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이죠. 그죠? 5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단부가 틀렸죠. 없는 경우에는 중앙이 경계죠. 중앙. 그럼 정리를 하면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서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경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오죠. 제가 그랬죠. 이거는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표등록부를 작성한다. X죠. 그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경계점 자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청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청량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청량부터 먼저 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4번에 토지가 수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이잖아요. 그죠?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수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일어날 때 해면 또는 수면이라면 최대
만조이, 최대만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만약에 해면이라고 물었다면 최대만조이가 되고 수면이라고 물었다면 최대만수이가 되죠. 그죠? 5가 됩니다. 5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험에 출제인이 단골로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2번에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되는 겁니다. 자, 28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 문구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경계를 새로 정했지. 그럼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여러분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죠.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여기 보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나죠. 1번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O죠. 그죠? 두 번째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O가 되죠. 그죠? 디귿에 토지 소유자 X가 되죠. 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소유자는 등록하지 않아요. 기억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의 소유자가 등록되는 것은 대장입니다. 대장. 이 대장 속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종합이니까 전부 다 나온다. 당연히 소유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얼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오죠. 그죠? 오.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리얼.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본다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출제를 했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걸 못 옳은 거. 그러면 1번에 경계점 표지의 설치 사유 X죠. 그죠? 2번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O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보고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해설에 보면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암기를.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되었네요. 그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1장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3문제 혹은 많이 출제를 하면 4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지적 공부예요. 이 지적 공부에는 많이 출제할 때는 5개를 출제를 했고 적게 출제할 때는 3문제 정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4, 5문제가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잠깐 한번 보는 겁니다.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이렇게 먼저 볼게요. 지적 공부라는 말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차이가 뭐냐 할 때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거든. 그 말은 종이의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라는 말은 종이를 말하는 것이고 정보 처리 시스템, 요 정보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전산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합치는 거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면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내용, 기타 내용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종합 공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 한 장만 딱 발급을 받으면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 여기밖에 없어. 그러나 대장과 도면은 모든 토지에 다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또 세분으로 나누면은 우리는 토지, 대장, 임야대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가장 기본을 가장 쉽게 해볼게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 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도 토지대장에 등록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예요.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겠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 쌍이에요. 이게 한 쌍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 대장에는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는 기본적인 장부이지만 이런 것들은 특수 케이스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답은 똑같은 거예요. 지적도와 임야도도 양식이 동일한 거예요. 양식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는 묻는 게 답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에 갑니다. 지적 서고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래서 지적 서고가 뭔데 이러면은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 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보관해 놓는 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적 서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를 해야 된다. 이런데 보관을 할 때는 습기 차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3번을 잠깐 볼까요? 창문과 출입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날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답이에요. 답인데 뭐가 답이냐면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출제인이 이런 문제를 내면 사실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출제위원회 고유 권한이거든. 이거는 법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법에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온도, 습도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20도에서 플러스 5도 사이를 해라 이 말이고, 평균 습도도 역시 6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번에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 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를 갖춰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1번에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처음에 갑니다. 틀린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X가 되죠. 그죠?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라면은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를 딱 암기를 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지번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지적공부 반출이죠. 반출.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 오죠. 그죠? 4번에 지적도면은 지번부의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5번도 조심을 하세요. 카드로 된 대장을 보관할 때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한다. 자, 이걸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소관청 지적서고의 장부를 보관할 때는 100장 단위로 묶습니다. 그럼 이걸 200장이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100장입니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보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를 반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식으로 풀고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할 수 있냐, 그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하는 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자, 여기를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묻는지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다.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죠. 그죠? 맞는 지문이 돼요. 자, 리얼을 봅니다. 카드로 된 토지의 인해가 200장 이게 틀렸죠. 그죠? 200장이 아니라 100장이죠. 100장. 따라서 기억, 니은, 뒷것은 옳은 지문이 되죠. 리얼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33회 기출문제였는데 정답 오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어서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해줬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있죠. 그죠?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일어났거든.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냐 할 때 이 승인이 있고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인상이냐 아니냐 이거거든. 이게 성인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출제 이유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출제에 오류가 있다해서 전부 다 정답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는 성인자를 빼고 정상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를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지적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럼 자료가 필요해. 그럼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저한테 무턱대고 자료 내주는 거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여러분 사생활을 침해하면 함부로 심사를 자료를 내어줄 수 없지. 그럼 이거는 맞죠, 그죠? 지적 전산 코드 지적 적정 여부,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그러니까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갔는데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 대책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소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자주 출제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 모두 고른 거 해놨죠. 기억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이번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오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꼭 기억할 때 여기를 보세요. 정답입니다.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거든. 이때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에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을 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은 그냥 1월 2일 매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게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데 이 소유자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그러면 여러분들 단독 소유만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이 있죠. 그러면 공동 소유 때 지분이 있다. 이게 소유권의 지분이잖아요. 이 소유권의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입니다. 그럼 결론을 지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두 개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이 세 개를 다 등록하는 거예요. 왜? 지분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가 그 원인은 맞죠. 그 다음에 소재죠. 여러분들 소재 지분 모든 장부에 소재 지분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을 안 하느냐.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이것만 딱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때 두 개를 딱 외우세요. 모든 장부에 등록을 하는데 도면에만 등록 안 되는 두 개가 있는 거라, 두 개가. 그게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죠. 이거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그걸 딱 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으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당연히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 당연히 등록을 하죠. 따라서 대지권의 비율은 여러분 대지권이잖아요.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니어 뒷거.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나와 있죠.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봅니다. 집은 오죠. 왜?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들어가니까. 두 번째, 소유권의 지분 오죠. 그죠? 지분. 소유자의 성명 오죠. 그죠? 고유번호 오죠. 왜?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당연히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 여러분들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세 개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대장이니까 여기에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여러분들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소리는 이 세 개, 여기 있죠. 위에 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을 말해요. 이게 한 쌍입니다. 그럼 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위 두 개는 들어가지만 지분은 안 들어가지. 그러나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등록부는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부 다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작년도 기출문제 내볼게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연결된 거 이라거든. 1번에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집은 오죠. 왜?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들어가니까. 지목 X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지목은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이지, 도면. 지적도, 임야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배웠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따라서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목은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 겁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소재, 고유번호, 대리권의 비율,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소유권의 지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 건물의 명칭, 대리권 등록부의 장번호.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지도공부의 연결사항이 틀린 겁니다. 1번에 임야대장이죠. 임야대장. 소재는 오죠. 왜?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들어가니까 개별 공시지가 오죠.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지적 공부의 종류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배등을 보다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죠. 1번은 O입니다. 2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글자가 같죠. 그럼 이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거는 도면이잖아요. 도면. 여러분들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지적 기준점 삼각점의 위치는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대리권 등록부죠. 대리권의 비율,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여러분들 대지권 등록부는 꼭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볼게요. 대지권 등록부죠. 여러분들 대지권이라는 말은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파트에만 나온다는 게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아파트는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101동 써야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1701호 써야 돼요.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입니다. 101동 1701호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니까 공동소유죠. 지분,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맞는 지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지도공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토지대장이죠. 소재와 지분은 모든 장부에 들어가니까 쉽게 통과시키면 돼요. 고유번호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한다.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당연히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죠. 지분, 소재 지분은 모든 장부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거죠.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자, 지적도입니다. 경계오죠.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죠. 공유지니까 공동소유니까 지분이 나야 되고 전유부분 X죠. 그죠?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항상 이거를 봅니다.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요. 1701호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고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 들어가는 거지 공유지 연명부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대리권 등록부죠. 대리권에 별 건물의 명칭.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 쌍인 거예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내요. 그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소재. 여러분들 소재와 지분은 모든 장부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갖춰드는 지역의 지적도의 한정. 그럼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라는 말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라는 말은 표현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나올 텐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어.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면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만 있는 것이고 일반 지역에는 없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는 당연히 도면을 봐야 되는 거죠. 도각선, 도면의 테두리, 여러분들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도면이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도각선과 수치 따라서 도면에는 전체 기역, 니은, 뒷글, 리을미음 다 등록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으로 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죠. 이때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7개고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2개죠. 그럼 지적도는 자 500 이렇게 나오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뭐다? 1, 6000분의 뭐다? 1. 따라서 여기에 2000분의 1은 없죠. 그죠? 1200분의 1이죠. 1200분의 1. 그러면 제가 정리합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따라서 2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은 없어요. 그럼 정리를 다시 하면 500분의 1, 600분의 1,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니까 지적도에서는 이 7개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임야도에서는 3천, 6천은 사용하죠. 자, 임야도에서는 3천, 6천만 사용하고 위에 거는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럼 여기서 2천분의 1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호, 뒷것, 리얼, 미어.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이 문제가 나오네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 그러면 틀린 겁니다. 1번 해볼게요. 지적 소관청은 지적 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게는 지번부일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할 때, 갖춰 둬야 한다 이라면 X입니다. 둘 수 있답니다. 그 말은 둬야 한다는 말은 필요적이고 둘 수 있다는 말은 임의적이거든. 결론은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지적 공부는 이게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구청에 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이번에 지적도의 축적은 7종, 임야도는 2종 맞죠? 그죠? 3번에 지적 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4번을 조심해서 보세요. 경계점 자비도를 비치하는 지역 내에 임야도 이게 틀렸죠. 그죠? 지적도가 되죠. 여러분들 경계점 자비도는 이 좌표잖아요. 좌표로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꾸불꾸불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임야도는 산이잖아요. 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평지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경계점 자비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이거를 틀 수 있고 도면의 제며 끝에 이 끝에를 앞에 이러면 또 틀리는 겁니다. 좌표라고 해야 됩니다. 수치라고 하면 또 틀려요. 도각선 오른쪽입니다. 왼쪽 하면 또 틀려요.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해야 돼요. 있음이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청량한 도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한 데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죠. 좌표로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시험에 낼 수 있는 문구들이에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에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이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냥 쉽게 말하면 종이는 도장을 찍지만 컴퓨터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독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네요. 잠시 쉬었다가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